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7차 안성시 시만장애인 생활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중에도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욱 복지교육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9월 7일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네, 조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토근 부의장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우리 허욱 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은 김보라 안성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호칭은 저희가 이제 시장님으로 얘기하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안성시에 소재한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다비타의 집, 성요셉의 집, 그리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해성원과 가원, 한길마을은 안성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네, 국비, 시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5개 시설은
안성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시설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안성시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안성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안성시장이 지도 감독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장애인 시설에서 심각한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해당 시설에 대해서 시장님은 특별 감사를 수행하셨습니까? 현재는 그 경찰에서 고발돼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 조사라 지금 안 하신다는 얘기신 겁니까? 네, 지금 경찰 조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기 안성시장은 해당 시설과 유사한 12인 이상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민간 합동 특별 감사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특별 감사라기보다는 저희가 그 사안이 벌어지고 나서 그 전에도 뭐 지도 감독을 했지만 그 사안이 벌어지고 나서도 저희가 이제 그 시설을 방문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해당 시설 말고요. 지금 해당 시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다비타의 집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해당 시설 말고 나머지 10인 이상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인 이상 그 4개 총 5개 10인 이상 시설이 5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다비타의 집은 경찰 조사 진행 중이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자, 나머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부서와 함께 그 회의를 한 번도 하신 적이 혹시 없습니까? 이 건으로? 글쎄, 그 부분은 저 담당 팀장이 좀 답변을 아니, 좀. 국장이 이런 정도 중대 사안이면 국장님 오시라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우리 안성시에서 정말 있으면 안 될 그런 사안이 발생됐습니다. 본 의원은 실질적으로 시설은 매년 지도 점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장애인 그 시설에는 정말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그래도 밖에 있는 가족이 없거나 이런 재가장애인들 중에서 정말 가족이 없고 이런 분들이 생활이 더 어렵지, 시설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지낼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재가장애인 위주로 사회복지 일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을 해왔는데, 지금 사실 이번에 이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80년대, 이 7, 80년대나 벌어질 법한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개 시설은 그렇고요. 4개 시설은 지금 민간합동 특별감사 계획이 지금 거론되신 적이 없는 거네요. 지금 말씀 없으시는 걸로 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도 점검 차원에서는 다녀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감사라기보다는 제가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해당 시설에 대해서도 그러고 이제 해당 시설에 대해서도 그렇고 언론에 지금 계속 올라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 외에 10인 이상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감사도 계획이 없다는 것인데, 아무것도 않겠다. 혹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할 필요가 없다. 잘하고 있다. 그런 건 이런 아니고요. 말씀이세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저기 그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뭐 특별 조사를 한다 이런 거는 없고요. 그 수시로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 의회에서 안성시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라도 시민의 요구와 뜻을 받들어서 안성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안성시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또 시장의 의무 및 지도감독 수홀에 대하여 10인 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자, 시장은 자료 제공도 안 하고 빼먹고 껍데기만 주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조사를 하라는, 이게 조사를 하라는 건지 조사를 방해합니까? 방해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의회에서 요청하신 규정위에서 요청하신 대로 저희가 그 해당 시설에 전달했고요. 그 일일이 전화를 해서 과장님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는 제출하고 일부는 제출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을 안 하는 사유는 저 나름대로 그 시설에서 그 서면 공문을 다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공문만 올리면은 협조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지금 국장님은 지금 우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협조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예. 법에 의해서 제출해야 될 부분은 제출하고 제출이 안 될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다 시사를 했고요. 일일이 다 전화를 했. 시장님이 안성시장께서 강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보조금 줬는데 보조금 서류 달래는데 아니 그게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시민이 우리 시의회에 부여한 집행부 감시 기능인 행정사무조사를 방해하고 비협조해 얻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시민은, 자, 저희는 정확히 지금부터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우리는 안성시 의회는 그 시설을 직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민이 부여한 바로 우리 집행부 행정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피감기관인 거예요. 저희도 협조를 해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근데 협조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나가서 지출된 지출결의서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내일이면은 우리 행정사무조사 그 기간이 8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출결의서를 그나마 일부 낸 곳이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5개 시설 중에서요. 한 길 한 군데만 그나마 일부 냈습니다. 글쎄 그 제출 못하는 사유는 아마 공문으로다가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했다고? 아니요, 질의했으면은 뭐 법제처에 어디다 질의했고, 감사원에 질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질의했고, 어디 질의했고 다 질의했습니다. 자, 이게 행정사무조사 말하자면은 방어권을 행사하는 걸로 보이지. 어떻게 이게 그 답변이 만약에 조라라고 오면 이미 조사 기간은 끝났는데 그 답변에서 이건 줘야 된다고 하면 그때 줍니까? 아니 집행부가 사회복지과가 그 관리하는 해당 부서인데 그 답변이 올 때까지 멈춥니까? 결과가 올 때까지? 지금 여지껏 그러면은 문제가 제기된 모든 사안들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다른 것들도 위에다 질의하고
문제 있다고 하면 다 기다려 주십니까? 여지껏 다른 것들도 다 기다려 주셨냐고요. 일단은 그 답 올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요구한 게 집행부에다 요구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에다가. 예? 지출결의서 보자고. 그리고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들이. 후원금 받고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개했습니다. 그 돈이 뭐 지정 기부금이 있을 거고 비지정 기부금이 있겠지만 그거 역시도 공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공개하고 나서 그 돈이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개인이 번, 한마디로 내가 그냥 일해서 개인이 번 돈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그 후원금, 손길이 모여진 돈이라 그거에 대한 지출 결의서를 보자는데 그게 지금 집행부는 보지 못하는 서류입니까? 지금 안 내놓은 이유가 안 내놓는 것들이요. 다 집행부는 보고 집행부가 제대로 봐줬는지 의회가 그거를 보고 싶다는데 집행부는 봤는데 의회는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의회가 안성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안성시장 지도감독 대상인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조사를 하고 있으나 입구에서부터 출입을 막고 조사를 거부하고 자료 제출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안성시장님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조사 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 거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저희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법에 의해서 집행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고요? 법의 근거에 의해서 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하다면 적절하다고 생각을. 아니, 제가 잠깐만요. 그 네. 관련돼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아니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사무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은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떤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각 시설에서 그 그게 요구하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국장님한테는? 그렇다고 저희가 물리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물리적인 상황입니다. 게 아니라요. 네. 지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자료를 저희가 요구했는데 우리 그 사회복지과에서 체크리스트 보셨어요? 네네. 거기보다 혹시 과다하게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글쎄, 어떤 근거로 그거를 안 주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이 행정조사위원회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거는 질의할 게 아니라 이 권한을 멈추려면 뭐 해야 됩니까?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시는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게 유효한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 말씀하셨으니까. 유효한 거 아닌가요? 아직 어떤 근거도 없이 이 지금 법대로 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거를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법대로라고 아니고요.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법대로라고는 말씀 안 드렸고 법의 근거에 의해서 법의 근거 예. 이게 잘못됐다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거에서 저기 현장을 나갔는데 거기서 거부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명확하게 우리 이런 취지로 다 사회복지과에서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부분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을 주고 그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우리 그 기관에서 그런 거를 정리를 못 해주면 누가 하란 얘기예요, 그거를. 과장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그 경찰에 조사한 거, 경찰 조사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못 한다고요? 혹시 그 경찰 조사 누가 의뢰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의뢰하셨어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경찰에 신고 의뢰한 게 있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인지를 하기 전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경찰에서 신고를 한 게 난 사회복지과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인지하기 전에 이미 고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추가 그러면 고발이 다른 거를 보기 위해서라도 더 행정감사나 사항입니다. 예. 특별조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누구를 위해서 경찰 조사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까? 국장님, 네. 누구를 위해서 경찰 조사, 그 장애인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거냐고요? 경찰이 하는 그 한계적인 그 사항만 보고 기다려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처리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경찰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당연하죠. 때문에 경찰에서 예.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찰 나름대로 하면 되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해서 다비타의 집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다 확인해보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나오는 것 중에 밝혀낸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사육과장 백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사건 발생하고 나서 그 수차례 가서 조사할 부분 다 조사했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 지금 뭐 한 가지라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밝혀낸 게 있어요? 예, 그 기초 장애인연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다 해봤고요. 문제 없어요? 예, 언론에 보도된 거하고는 내용이 많이 틀린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언론에 보도된 게 다 가짜라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예, 시종일관 똑같은 대답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가 있는 겁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절대 그런 게 아닌데 객관성이 그 입증해서 말씀을 저희가 계속 사실 말씀하시는 확인한 부분입니다. 예. 아 확인해 보니 예, 그거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이었던 건가요? 그러면? 예, 지출은 지출한 것이 그 개인이 유용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없었고요. 그 개인 확인할 수 없었다. 아니 확인할 수 없으면 그런 걸 고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유용한 건 없고 입소 장애인들을 위해서 쓴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거 책임지실 수 있는 말씀이세요? 정확하게 자료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건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예. 입소 장애인을 위해서 확실하게 아니 예. 있지도 않은 장애인한테 장애인 카드를 썼는데 그게 그 안에 있지도 않은 장애인 카드를 썼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 그런 내역은 저희가 확인 못 했습니다. 그래놓고 또 뭘 아니요,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있지도 도대체? 않은데 썼다고 하는 그런 내역은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니 도대체 신문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신문에 있는 내용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거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이거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우리 계속 가시죠. 네, 계속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아까 답변 주신 게 제가 장애인 복지시설 조사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법에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대로라면.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입니다. 지금 5개 해당 시설들이 우리는 해당이다, 우리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거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그 거부의 내용은 두 기관은 우리는 안성시 관리가 아니고 안성시의 권한이 아니고 우리는 법인이 저 강원도에 있다. 우리는 법인이 어디에 있다. 이러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는 경기도 관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곳도 두 곳 있고요. 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심한 장애인 생활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 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오는 심한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을 말하는데 우리는 유형별이다. 우리는 농하고 뭐 우리는 이제 뭐 농화 쪽이다. 우리는 지적이고 자폐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안 된다. 우리는 유형별 시설이다. 그러니까 해당 없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유로 해당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5개 시설 중에서 성요셉의 집이 바로 우리는 농화인들이기 때문에 여기 유형별에 우리는 유형별 시설이지 아니다. 타비타의 집 역시도 우리는 유형별이지 저기 이 심한 장애인 중증 이제 과거에는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다가 법에서 명칭이 변경돼서 심한 장애인으로 심한 장애인과 심한 장애 죄송합니다.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명칭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유형별 장애인 시설이지 심한 장애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입니다. 심한 장애인이다, 심한 장애인이 아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안성시 의회에서 심한 장애인 생활, 거주시설이죠. 생활,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전반적으로 범위를 사회복지 시설 전반을 본 겁니다. 생활시설만 딱 명시를 했다면은 생활시설, 먹고 자는 곳만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생활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자, 그랬을 때 그 10인 이상이 전제 조건입니다. 10인 이상 심한 장애인 생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안성시청 집행부 사회복지과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5기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안성시에 심한 장애인 생활 사회복지 시설은 이곳입니다라고 하고 5군데 올려주셨죠. 아닙니까? 자, 올려주셨습니까? 안 올려주셨습니까? 네, 제출해 주셨죠. 그러니까 안성시에서도 10인 이상은 이곳입니다라고 하고 주신 거고 우리도 10인 이상은 그곳이 안성시에 있는 곳이 그곳이 맞다. 왜 10인 이하는 약간 아직은 행정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우선 10인 이상에서 사건도 벌어졌고 했으니까 지금 5곳을 보고 있는데 자 여기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책자입니다. 보건복지부입니다. 아까 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시민분들도 정확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시군구에 자 보시면 여기에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아까 두 곳은 하나는 강원도고 뭐 하나는 우리가 법인이 여기 있지 않다. 우리는 여기 해당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주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는 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도 감독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장에게 넘어온 위임사무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제처에서 지금 이거 낸 겁니다. 이거 법제처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경기도 사무 위임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9조 위임 사무에 보시면요. 도지사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이와 같다. 이도합니다. 자, 경기 경제 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제3에 따라서 자, 여기 보시면요. 경기경제자유구역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만 제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지금 현재 우리 안성시장에게 다 위임된 사무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법제처인 겁니다. 아까 법에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요. 제10조 여기에 뭐가 돼 있냐면요. 사회복지 법제처 겁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금 출력한 겁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있습니다.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 자 여기에 운영위원까지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자 보고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면은 보고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2항에 회계연도 개시일 5일 전에 시장, 이제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성시장이 볼 수 있는 권한이고요. 자, 안성시장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보시겠습니다. 안성시장이 볼 수 있는 거는 자, 우리 안성시민이 의회에다가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에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안성 시민들이 의회에 부여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 역할을 지금 수행하려고 하는데 성실히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응해주지 이것에 협조해주고 있지 않는 겁니다. 성실하게 해주고 있지 않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사항을 사항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입니다. 중요한 게 볼 수 있다 없다를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회계별, 세입, 세출 명세서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요. 예산에 첨부할 서류가 있습니다. 단식 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는 제1호, 2호, 5호, 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총치 보면은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세입 세출 명세서 임직원 보수 일람표 자 6번 6번째에 의하면 예산을 위원한 이사회의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4번을 자 여기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추가 경정 예산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결산서가 지금 계속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산서 제19조 결산서의 작성 제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를 이사회의 의결 시설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친 후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똑같이 이 결산서를 지금 인터넷에 시장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결산서의 제20조입니다. 결산서에 첨부할 서류입니다. 단식부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4호부터 23호까지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는 자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요. 세입 그 1항, 2항, 3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1항, 2항, 3항이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는 알겠지만 시민이 모르시기 때문에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 세출 결산서, 두 번째 과목 전형 조서, 세 번째 예비비 사용 조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번에 14번째 기본 제사 수입 명세서. 요거는 법인만 해당합니다. 15번째 서류에 보면 사업 수입 명세서, 16번째 정부 보조금 명세서, 17번째 후원금 및 사용 결과 보고서, 전산 파일을 포함한다. 요거는 전산 파일로도 줄 수 있습니다. 19번째 인건비 명세서. 자, 요렇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부터 5호까지, 제19호부터 22호까지인데 여기에 보시면요. 18호에 후원금 전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또 지금 계속 안 주는 것만 제가 짚는 겁니다. 제41조 6에 후원금의 수입, 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의 장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은 제출받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3개월 동안입니다. 법인의 대표 및 시설장은 해당 법인의 시설 게시판과 시설의 게시판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는 그렇지만 제출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시에다 볼 때는 다 줘야 하지만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는 개첨할 때는 후원자의 그 명칭, 법인일 경우에는 명칭이나 성명이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에서 지금 현재 우리 안성시 의회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법에서 할 수 있는 것만을 지금 취해서 그 중에서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법인에서 그 지도감독 하실 때 보고 있는 서류 있지 않습니까? 체크리스트. 그것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지금 현장에서 다 갖고 오라고 하면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볼 수 있는 기간이 국장님 혹시 법에서 아까 지금 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몇 년 거 행정사무 몇 년 거 볼 수 있습니까? 혹시 10년 거 볼 수 있습니까? 행정사무조사 때? 10년. 아니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행정사무조사 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시에서 집행부에서 볼 수 있는 게 몇 년이니까 본의 의원이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5년) 거 볼 수 있죠. 예, 저희 확인했습니다. 저희도 확인했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제보가 들어온 거에 의하면 그 이전 것까지 원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사건이 있어서 이전 것도 16년 거부터 16년도에 사건이 있었으니까 16년 것을 봐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16년 거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
볼 수 있는 연도가 5년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하다라고 해서 5년치를 요청한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굳이 계속 드리는 이유는 자, 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법에 의해서 법에 명시한 이렇게 법에서 하라고 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를 하려면 이렇게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책자에도 나와 있고 법제처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위임 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위임 사무 조례까지도 저희가 다 면밀히 살핀 결과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법에 맞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답변 좀 주세요. 네. 아마 그 시설에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지방자치법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에서 그 이제 그 행정사무조사 권한이 있다고 그 법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에서는 그 행정사무조사 대상에서 시설이 아니다, 시설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직접 조사가 아니다 이렇게 시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자료를 의회에서 보내주시는 대로 제출을 하라고 다 보냅니다. 보내서 하는데 거기 시설에서 사실 뭐 어디 행안부라든지 이런데 질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온 거를 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하고 제출 못하는 부분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사실 그 행정사무조사니까 다 서류를 제출하고 과장님이 직접 전화까지 시설에다 하고 이렇게 협조적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강제로 할 수 없겠으니까 사안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그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그 현장 조사를 그 시의회에서만 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장 조사는 우리 집행부하고 보건소하고 다 같이 나갔던 건데 이게 그래서 충분히 만약에 현장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행정 조사는 뭐 강제 권한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시는 볼 수 있는 자료라면 시가 가지고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에서 그 자료를 안 준다고 하면 그 체크리스트 왜 만들었어요, 그거? 체크리스트 왜 만드셨냐고. 그리고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요. 나는 이거가 좀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떤 시설에 갔더니 우리 과장님한테 너무 미안해 되는 거야. 뭐가 미안한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관리를 잘해줘서 고마운 건지 아니면 감사를 안 해줘서 고마운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서 들으셨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도대체 뭐가 고마운 겁니까? 그 시설이 우리 과장님한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 시설이 무슨 의미로 얘기했는지 뭐 제가 뭐 그런 의미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는 감사를 해서 미운 거고 우리 안성시는 그 감사조차 하지 않으니까 고마운 거냐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 그 법 해석의 의미가 서로 바라보는 입장이 틀려서 나온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예. 지금 저희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거면 최소한 사회복지과는 저희 기준에 맞춰서 시설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법에 맞지 않다고 하면 전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소송을 하시든지 하셔야 맞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은 그 기간 안에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서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그게 노력하는 게 저는 사회복지과가 해야 하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넉넉히 있는 거 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더 팩트에 나온 장애인 시설 관련 그걸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장애인 CC의 경우 수개월 동안 자가에서 생활했는데 해당 제품은 그대로 다 결제가 됐어요. 근데 뭐가 정상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어떤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 다 문제 없다. 다비타의 시설에서 그 사적으로 유용한 게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다 동의해서 입소자한테 다 쓰였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장애인 CC는 예. 수개월 동안 자가에서 생활했는데 그 카드로는 긁혔어요. 누가 산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아니, 아무 문제 없다며요.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개인별 장애인 카드 통장 입출금 내역을 다 확인했고요. 확인했는데 전혀 문제가 예, 예. 없었다. 그래서 그 통장에 그 여쭤볼게요. 그러면 하도 문제가 없다니까. 예, 예. 입소자가 예. 남자예요. 예, 예. 근데 여성 옷을 샀어요. 그것도 문제 없는 거죠? 아, 그거는 말씀드리면은 그 여성 옷을 샀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여성 옷을 산 게 아니고 그 안성에 있는 그 와이드 앵글이라는 그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산 거를 이제 여성 옷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제보자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는 그 신발, K2 신발을 산 것인데, 거기가 공도에 그 아울렛 아니, 6, 7개 매점이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게 자꾸 제가 이게 아니, 그거는 진짜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 그거는 시설 측 얘기를 너무 아니, 시설 측이 아니라 얘기만 저-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아니, 거예요. 저희가 그 매장 가서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 저번하고 사장한테 얘기 들었고요. 그 신발 산 부분에 있고, 거기도 인정을 한 부분이고요. 여성 정장 그런 얘기는 절대 없었습니다. 이거 기사가 잘못된 거네, 그러면? 일단 좋아요. 예. 그럼 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예, 예. 예. 그리고 그 몇 개월 동안 그러면 그 신발 깔창을 2년 동안 신발 깔창 제작한 거는 확인해 보신 거예요? 예, 신발 깔창은 내용 증명도 보냈던데? 예, 내용 증명 보낸 것도 저희는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도 문제 예. 없는 거죠? 예, 신발 깔창에서 깔창이 2년 동안 제작이 안 돼서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긁혔는데. 아니요, 그거는 신발 깔창을 제작해서 사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걸 못 받았다라고 해서 그건 다시 추후에 지금 그 제작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야, 이건 아니 좀 예. 질문 개지가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답변 좀 질문 계속 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에 맞으면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자, 지금 이 법제처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 법인 관리 안내 책자 이거 보건복지부 겁니다. 이거에 지금 이 책자에 보건복지부 이 책자에 명시돼 있으면 법에 맞는 거 맞습니까? 이 책자에 명시돼 있는 대로면 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에 명시돼 있다면요. 여기에 명시돼 있다면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그 취지를 말씀드린 거는 지방자치법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자, 지방자치법. 아니, 지방자치법은 여기 이 지방자치법이 보건복지부 저기 따르지 않고 지방자치법만 따집니까? 상위법령을 안 따르세요? 자, 국가법제처입니다. 경기도 거예요. 경기도 위임사무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도 지방자치법에 안 써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항상 말씀하잖아요. 상위법에 따른다. 우리 안성시 조례에 없는 것은 상위법에 따른다. 안성시 조례에 없는 것은 그와 유사한 상위법을 따르시잖아요.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도록. 그러면은 지금 안성시에 없다면 경기도
위임사무 조례에 들어있는 거에 따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부가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면은 의회에서 요청했으니까 무조건 하십니까? 위반이 되든 위법이든 아니든 그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의회가 달래니까 자료 제출 의회에서 달랜다 이렇게 하고 주시냐는 거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요청하는 모든 자료는요, 집행부가 보는 자료를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됩니까? 아니 무슨 이렇게 계속 도돌이표로 하십니까? 뭐 1박 2일 동안 지금 이거 하시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 조사를? 이거 지금 집행부 증인신문을 지금 하는데요. 오늘 안 끝내고 내일 8일이죠? 내일 8일 다시 오늘 6시 끝내놓고 아니면 밤 10시까지라도 지금 하고 내일 이어서 하시고 싶은 상황이신 거예요? 집행부는 법리 검토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의회에서 달래면 무조건 의회에서 달래니까 이거 의회에서 달랜다 이러고 자료 받아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감시의 기능에 따라서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코자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거고요. 또한 이 행정사무조사를 원칙대로 제대로 해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집행부에서 볼 수 있는 건 의회에서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다 가지고 올 수 없어서 일부는 현장에 가서 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같이 가셨죠? 국장님도 같이 현장에 가셨습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집행부가 들어갈 수 있으면 집행부가 당연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의회에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보러 오는 거다. 그러니까 열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니 사회복지과 과장님 처음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오래 계셨죠? 팀장님 이 복지 업무 오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요셉의 집에 갔을 때 본 의원이 화장실이 너무 급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화장실 얘기를 했는데 저와 동행해주는 제 활동 도우미 저의 의견도 묻지 않고 본 의원의 의견도 묻지 않고 화장실 쓰는 것 저는 그나마 쓰게 해줬죠. 그나마 쓰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 휠체어를 이동을 도와주고 있는 장애인을 도와주고 있는 그 활동도우미 저기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수녀님이 휠체어를 밀으셨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거 인권 침해입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예요. 내 신체의 일부인 거예요. 나의 보호자는 나와 한 몸인 겁니다. 그 사람을 나한테 떼낼 때는요. 본 의원한테 아니 심한 장애인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재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가는 내내 이렇게 하시는 거 위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는 내내 얘기를 했어요. 그 수녀님한테 이렇게 휠체어 마음대로 채시고 나를 도와주던 사람을 나한테서 분리시키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수녀님 답변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남자분이신데요. 남성분이신데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넘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 수녀님이 저 들어서 보조해서 휠체어에 태워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심한 경사로를 올라갔어요. 2명이 밀어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영상을 촬영을 안 해놓은 게 억울할 정도예요. 앞으로 그냥 그 급경사를 앞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거나 손에 힘이 없는 장애인은요, 거기 그냥 떨어지고 굴러요. 저 양쪽 꽉 붙잡고 불불 떨면서 내려왔습니다. 제지하신 분 있으세요? 그리고 저 밀어주는 분 남성인데 제 아들입니다. 아들이 제일 편하죠. 아들이 엄마랑 못 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설령가령 아들이 아니어도 제가 올라가서 변기에 옮겨 앉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 가냘픈 수녀님이 저를 거기다 옮겨 앉혀줄 수 있습니까? 옮겨 앉혀야 될 상황이라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복지 업무를 한다는 자 심한 장애인 아니다. 우리는 유형별이다. 유형별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때 나와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리셨어요? 팀장님이 말리셨습니까? 본인의 선택권 존중을 안 해주고 나의 손발이 돼주는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심한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보호자조차도 분리시켰습니다. 이게 가당이나 합니까? 집행부가 도대체 나가서 뭘 도와줬다는 겁니까? 법에 있는 거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법에 있지도 않는데도 의회에서 해달라고 하면은 무조건 했다는 말씀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법에 없는데 의원들이 해달라니까, 자료 받아달라니까 무조건 해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냐고요. 지금 집행부가 보는 걸 봐도 되니까, 법에 있으니까 지금 답변하고 이 자리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없으면 여기서 왜 나와 계시겠습니까? 지금 본시의회에서 이 지금 특별행정사무조사가 법에 없는 것을 위법하게 진행하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수차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내시면 된다고.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실 것 같은데.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기 싶은 게 있어서요. 우리 다비타의 집에서 지금 발생한 가해자로 지목받는 분 있어요. 아시죠? 분리 조치하셨던 분, 4월 달에. 예. 예. 그분이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보호자들하고 통화 내역을 말 그대로 어제 참고인 진술에서 받았는데 원장하고 분명히 통화를 했어요. 통화 내역을 보니까 그 가해자가 시설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원장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그거를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봐. 그거는 그게 입소 대상이 부적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거기가 이제 아니하고 아니라 원장이 직접 예. 녹취록에 보니까 예. 이 친구는 여기 대상이 아니라고 원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거기가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입니다. 그래서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그 입소 그 종합 서비스 점수가 120점 이상일 경우에 입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가해자 그 사람은 그 159점이기 때문에 그 점수상 문제가 없어서 입소, 그러니까 2019년에 아니, 입소한 그래서- 걸로 보이는데,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 우리 피해자, 우리 참고인 진술을 받았던 분들이 녹취를 풀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예. 원장도 대상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런 건 확인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맞는다. 그 얘기를 믿으시는 거죠? 아니, 원장님 녹취록은 저희는 내용은 모르고요. 어쨌든 그 시설 입소할 때는 그 종합 서비스 점수, 그게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니죠. 그거는 조작이 안 되죠. 그거는 그 왜요? 전문기관에서 그 대상자를 해서 점수를 해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시설 입소할 경우에는 그거를 원장님이 받게 돼 그렇게 있습니다. 말씀하실 이유가 있나요? 예? 그 원장님이 그 사람은 여기에 있는 대상이 예.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피해자 부모들한테? 글쎄, 그거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설 입소할 때는 반드시 그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알겠습니다. 점수를 아니, 충족해야 근데 제가 됩니다. 예. 그거를 녹취록을 가지고 입수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시죠.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안성시의회에서 지금 그 행정사무조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마 시의회에서 이렇게 조사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을 저희들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안성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설이라든지 지자체에서도 아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시설에 조사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좀 문제가 있는 걸 좀 파악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장애 유형별 우리 거주 시설에 있는 분들이 저희 장애인 연금을 안성시에서 지불하고 있는 건 맞죠? 예. 그럼 이분들도 안성 시민으로 저희가 보면 됩니까? 안성 시민이니까 안성시에 예, 전부 그 거주시설 입소자는 그 주민등록을 이 안성으로 다 안성으로 옮겨야 돼 되기 있으면 때문에 안성 안성 시민입니다. 예. 그게 맞죠? 예. 그럼 안성 시민이면은 저희가 우리 안성시 집행부에서도 다른 분들도 아니고 안성 시민인데 저희가 보호도 해야 될 의무가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들 안성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고 저희가 이제 어떤 이분들한테 연금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상황을 좀 조사도 해보고 같이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지금 경찰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안성경찰서에서 이 조사하고 있죠? 조사 중인데도 다른 지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 합동 조사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성시는 이거를 왜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하고 있는지 좀 제가 좀 이 부분에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미온적인 태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찰서 조사는 조사를 진행하고 또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연금이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저희도 다 조사 확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코 미온적으로 있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각자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고 일부 파악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심각한 문제도 많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도 내용은 많이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로 제가 보니까 YTN에서 나온 게 장애인 시설 치사율이 40% 피부 괴사 집단 발생이 좀
돼서 이 문제가 좀 시끄러워지면서 내용을 가만히 들어가다 보니까 주사바늘로 계속 찌르고 이런 문제가 돼서 피부에 이제 괴사가 된 상태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작년 1월부터 7월, 올해 2월 이렇게 세 차례 발생한 부분인데 저희도 그거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니까 보건소에서도 이제 나가서 이제 역학조사하고 질병관리청 같이 협조해서 한 건데 원인을 파악 못해서 이제 하게 된 부분이고 바늘 찌름은 이제 올해 이제 2월에 발생하고 4월에 이제 입소자가 이제 본인이 찔렀다라고 해서 밝혀진 부분이고요. 그 전까지는 뭐 보건소에서 그렇고 질병관리청이나 여러 가지 뭐 역학조사하고 균 채취하고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고 당시 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할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가정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최종 밝히지 못하고 결국 이제 가해자가 내가 바늘을 찔렀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방송에서 저희들도 많이 좀 보면서 이게 지금 시설, 장애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통장 사용 내용도 지금 의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는 입소비를 좀 강요했다라는 의문점도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기부금으로 좀 전환해달라라는 식으로 어떤 회유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혹시 확인하셨나요? 이 입소기금은 그 시설이 설립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1999년도부터 2005년 시설 입소 전까지 이제 장애 가진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 자녀들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시설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문제가 해서. 이런 거예요. 입소비라는 부분을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시설에서 그 문제가 좀 대두가 되다 보니까 기부금으로 좀 이렇게 돌려서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수정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다는 얘기가 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원생들 카드를 관계자분들이, 시설에 있는 관계자분들이 사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그런 또 언론 보도 나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시설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자기 표현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시에서는 이 문제는 지도 감독을 진짜 더 투명하게, 저는 냉철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다른 시설도 중점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증인 참고인 조사도 저희가 같이 함께 했지만 그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방송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자료를 예를 들어 시설에서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서는 그 자료를 제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하고 있는 자료들도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자료는 저희가 확인한 부분은 어쨌든 그분들한테 드릴 예정이고요. 그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는, 그리고 시설에 또 별도로 내용 증명 보내고 이렇게 자료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시설 측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죠. 당연히 투명하게 그분들이 사용한 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병원 간병일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원하시는 거를 저희는 빠짐없이 제출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책임 있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시설 협조 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 상하반기 2번 나눠서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더 지도점검을 좀 더 이렇게 더 깊게 자세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지킴이단이 저희 활동하고 있는데, 이 안전지킴이단 이분들은 임명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제 인권지킴이단회가 없고요. 그거는 이제 시설에서
그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예, 예. 이게 제대로 작동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인권지킴단은 그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회의 결과를 매 분기마다 저희한테 결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매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고 인권 사건이라든가 그런 거 없도록 해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운영 잘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 제가 시설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시설 그 장애우 이용자분들께서 시설을 제가 방문했을 때 느꼈을 때 어떤 걸 느꼈냐면 이런 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온도가 한 29도, 30도가 됩니다. 이 이용자들의 그 숙소를 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덥나 봤더니 에어컨이 고장이 났고 더군다나 그게 이제 부족하니까 선풍기로 가동을 하면서 온도 체크를 제가 봤어요. 29도, 30도예요. 근데 그 행정을 보는 분들 그 사무실을 내려가 봤더니 거기는 또 엄청 시원합니다, 사실. 예. 이게 문제가 전 있다고 보는데 아니 말 못하고 제대로 행동이 이런 뭐 지킴이단이 이렇게 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그런 시설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제가 갔을 때도 그걸 느꼈는데 아니 실제로 가서 저희들이 안 가봤으면 아마 이런 얘기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뭔가 맹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시설 사용자들한테 이거는 좀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현장을 갔을 때도 좀 더 세밀하게 좀 확인도 하고 이분들이 진짜 애로사항이 뭔지 아니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몇 년 동안을 뭐 10년 이상을 저런 시설에 사용한다는 자체가 저는 세금은 잔뜩 받아가면서 나는 저렇게 이용하는 것 자체를 제가 봤을 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시설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일부러 제가 시설 방문을 계속 했더니 계속 입구에서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을 좀 느꼈는데 다음 어떠한 이런 사무조사라든지 집행부에서 좀 전 냉철하게 좀 판단해서 진짜 이용자들이 어떠한 불편함이 있고 어떠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지 진짜 이번에 한번 계기로 한번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환경은 저희도 그런 부분은 더 이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 추가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보통 사회복지 시설에 일단 뭐 장애인 시설이 아니더라도 뭐 노인 요양원이다 하더라도 보통 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시면 다 오더라고요. 뭐가 오는지 아시죠? 뭐 관련된 뭐 투약일지나 뭐 이런 거 뭐 생활일지 뭐 이런 거를 다 써서 복사를 해서 보호자들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애인 시설은 아니 보호자가 보여달라고 하는데도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셔요. 예, 본인들 해서 뭐 그런 투약일지라든가 그런 거는 저도 다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걸로 알고 계신 건데. 예, 예. 그러면 우리 증인심 우리 참고인 진술을 저희가 피해자들한테 받았는데요. 예. 그분들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투약일지, 의료일지, 간호일지 뭐 이런 게 전혀 볼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예. 그거를 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요청하셨을 거 아니에요? 못 보았다고. 그러니까 그걸 요청하는 이유가 못 봤으니까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시설 점검하실 때 그런 것들이 보호자들한테 보여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니면 안 보여주고 있다가 보여달라고 할 때만 보여주는 겁니까? 그게 궁금해요. 예, 그거는 뭐 항시 보여주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뭐 신상에 뭐 일이 있다거나 해서 이제 그런 궁금해했을 때 요청하면은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 우리 요양원들은 너무 잘 돼 있는 거네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어르신들 생활일지 어머니 뭐 드셨고 이것까지 다 해서 기간 되면 탁탁탁 해서 등기로 보내주시더라고. 이런 게 없어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노인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이렇게 네. 하게끔 돼 있으니까 장애인은 거기서 장애인 시설은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럼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여줘야만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예. 근데 이거를 지금 4월 달 지나서 그런 문제가 터져서 우리 피해자분들이 그거를 지속적으로 시설에 요청했는데 안 네. 주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은 어쨌든 그 사고가 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는 예, 그거는 아니 보여준다는 사고가 없더라도 예. 우리 입소자분들이 보호자가 볼 때 예. 이런 부분은 정말 확인해보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 피해자분 가족들이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거기에 예. 보면 뭐 투약일지나 간호일지나 생활일지나 이거 보면 예. 다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예. 확인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요청을 했는데도 안 줘. 이게 말이 돼요? 이거를 뭐 법적으로 아니면 그런 시설들이 자료를 안 줬을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그리고 실제 요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피해자분들이 사회복지과에 예.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요청한 얼마 없었고요. 전에 예. 간담회를 하면서 요청을 드렸는데 예. 그런 것들이 그 시설에서 안 주고 있었다는 걸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보여주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없다는 얘기죠. 예, 저희는 우리 시설에다가 팀장님 말씀해 보죠. 예, 약간 시설에다 권고 팀장님. 예, 팀장님. 그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지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제 간호일지, 투약일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보호자분들이 열람을 요청하시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시설에다 요청을 하셨을 때 시설에 직접 내원을 하셔서 보시는 거는 이제 가능하다고 근데 말씀을 그걸 하셔서 안 보여줬을 경우에는 볼 수는 있는데 안 네. 보여줄 경우에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들이 오면은 열람을 이제 허가를 하는데요. 보통은? 예. 근데 이제 보통이 아니니까 근데 말씀드리는 이런 거 아니에요. 사안들이 이제 불거지면서 법적인 사항들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이제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거를 안내를 해줬습니다. 시설에서. 성년 후견이 이게 보호자라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의사 전달이 어려우니까 이제 성년 후견인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분이 성년 후견인을 받아서 그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법적 자문을 받아서 그래요. 시설에서 그렇게 안내를 한 이게 걸로 이런 거예요.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게 부모인데도 성년 후견인을 안 받으면 그 자료를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요청하면은 시설에 와서 보여주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자꾸 법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니까 시설에서도 이제 자문을 구해서 의도를 가지고 그럼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떤 거요?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지 않았다. 의도를 가진 거는 아니고요. 어떤 아니, 문제의 시설이 소지가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건. 아니 그거는 저희가 그 의도까지는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니 당연히 의도가 있는 거죠. 그걸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의도를 가지고 일단은 보호자분들도 그 투약일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했다. 이런 건 가능할 수 있겠네요. 추론해 보면.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정통훈 비장. 네. 네. 사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참 어느 질문을 먼저 하고 어떤 얘기를 답을 해야 될지 참 착잡합니다. 자, 5일 질문 좀 계속 드리겠습니다. 5일 장찬영 우리 피해자 그 보호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 우리 시장님 면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안성 시장님 면담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그 보호자 두 가정, 피해자 두 가정 보호자들께 면담을 허락하시면서 면담을 하셨을 때 같이 자리했을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녹음하지 마세요.
녹음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첫 번째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녹음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핸드폰을 다 탁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하시는데 그 다음 얘기인즉은 자 우리 사회복지과 여기 점검을 이렇게 제대로 하신 거냐고 라는 그런 질문에 따라서 매년 점검하고 있다. 그런데 인력이 한긴정이 돼 있어서 지금 이제 추후로 지금 하실 계획은 또 있냐라고 했더니 인력에 한계가 있다. 적은 인원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움직이는 부분에 어려움을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이 없으신 겁니다. 그 개인 한마디로 집행부가 고소한 것도 아닌 개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서에 이 전반적으로 아니 일반 시민들이 뭐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분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도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런 그 문제점에 대해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가 한정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일어나고 있는 방대한 의료적인 문제 그리고 개인 아까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통장 문제 예 개인 그 장애인 연금 들어오고 있는 그 장애인 당사자의 통장 문제 회계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그 생활일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없다는 거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입소했을 때 입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은 원하면 즉시 내주는 거 그리고 아까 성년 후견인 말씀하시는데요. 전 정말 화가 납니다. 성년 후견인은요. 그 장애인을 위해서 쓰라고 후견인을 둔 거고 그 장애인에 필요한 것에 집행되는 것만 허락한 겁니다. 자, 장찬영 피의자가 그 분의 이번에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지금 안성시장님께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어떠한 민간 합동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자, 시민들은 안성시장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 시의회라도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한 조사로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취지로 시민들께서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시장님은 안성 시민들께서 쓸데없는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럼? 답 좀 주세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시장님께서도 저희에서 국장님이랑 저희 팀장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어쨌든 있는 사건 그대로에서 팩트를 중에서 그 사건 있는 사실 그대로에서 처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우리 이중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피부 계사부터 시작해갖고 입소비가 입소비냐 아니냐는 질문부터 그 장애인 원생들 카드 사용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을 때 원생들을 위해서 사용됐다. 자, 제가 이거 받은 겁니다. 여기 지금 입소비를 냈다. 입소비라고 하는 거 건축비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받은 겁니다. 그 입소비를 냈던 전영애 보호자께서 이렇게 도장까지 직접 찍으셔갖고 지난번 그 피해자 진술 때 여기 보내주신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내용 일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250만 원에 대해서입니다. 다비타의 집 입소할 때 전령의 입소금으로 내었던 5,250만 원을 돌려받는 즉시 퇴소하겠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기 해야 될 부분은 입금한 돈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5천만 원은 그 우리 전령의 그 우리 씨가 입소할 때 전인덕 수녀님
님이 입소금으로 내라고 하셔서 입금한 것이고요. 두 번째, 그 후 바로 다비타의 집 차량 구입한다고 내라고 해서 250만 원을 더 입금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그 입금증인데 5천만 원짜리 입금증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은 건축비라고 하셨는데요. 뒤에 확인서가 있습니다. 확인서 같이 이렇게 붙이셔갖고 도장까지 보호자께서 아예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호자가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5,25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2007년 4월 1일입니다. 여기에 써 있는 걸로는. 그런데 여기 이제 입금한 거는 원래 2005년 2월 1일인데 그동안 확인증이 없어갖고 뒤늦게서야 이걸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주셨냐면 상기인은 다비타의 집에 입소 기금으로 본 시설에 입소 금액 5,250만 원을 제1은행으로 송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증명함. 다비타의 집 원장 전인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분명 건축기금이 아닌 입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0만 원은 차량 구입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모금을 하거나 후원금을 받으려면 시장에게 먼저 알리고 신고하고 재가를 받은 후에 그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달라고 전화한 겁니다. 그리고 건축기금이나 이런 기금이었다면 당연히 공고되었어야죠. 시청 게시판에 공고도 됐어야 될 거고 그 모금하겠다는 그런 절차가 다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축비라 문제 없다. 건축할 때 뭐 한 11가구 정도 11가구 그 이용자 한 11가구 정도에서 내셨고 그 이후로도 꽤 여러 가구가 또 여러 입소자가 그 내신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 아까 돈 쓰신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추가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 장애인을 위해 썼다. 법적 후견인 얘기하시는데, 자, 이거 우리 전영애 그 장애인 그 통장, 연금 통장 거래 내역서입니다. 이것도 이제 받아갖고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대갓집에 22년 9월 30일입니다. 대갓집에서 23만 2,400원을 썼습니다. 아니, 장애인 혼자서 도대체 뭐를 먹었길래 23만, 네? 2,400원을 고깃집에서 지출을, 이 대갓집인 거 보니까 고깃집 같습니다. 이렇게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을 위해서 썼다고 뭐 장애인들을 위해서 쓴 거로 보여진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22년 8월 14일입니다. 이 장애인은 참 이렇게 뭐를 많이 사나 봅니다. 리안 화장품에서 28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화장품을요. 비싼 화장품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보호자는 이 화장품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까 블랙야크 안성점에도 같은 날 이제 막 쇼핑을 했는데요. 뭐 보통 23만 5천 원, 20만 원 좀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자,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두꺼비 스낵입니다. 두꺼비 스낵에서 25만 5천 원을 결제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21년 11월 2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꺼비 스낵에서 25만 5천 원.
스낵에서 도대체 이 장애인이 무엇을 먹었기에 25만 5천 원이 나왔을까요? 이게 그 장애인 이용인이 먹었다고 보여지십니까? 제가 내용은 많은데 자, 몇 가지만 짚는 겁니다. 카페 루체에 갔습니다. 21년 8월 25일입니다. 87,490원을 결제했습니다. 카페 루체에 사회활동 프로그래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이 함께 동행한 누가 동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재활교사, 생활재활교사 중에서 갔겠죠. 우리 이 장애인이 그 모두의 음료값을 결제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좀 주세요. 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조사한 거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통장 다 보셨다고. 그런데 아니요, 여기에 제가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거는 그 제보자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 두 사람에 대한 거를 전부 다 5년치를 확인한 잠시만요. 부분이고요. 21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새로운 분을 말씀해 주신 건데 그거는 저희가 다시 추후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위원장님, 전체를 다 보려면 거의 한 3주 이상 시간 소요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그래서 이번에 제보하신 분들이 그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확인을 한 부분인 건데요. 예, 두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나머지 또 모르겠지만, 예. 저 지금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카페 루체에서 3,500원, 카페 루체 4,000원, 카페 루체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본인이 쓴 거, 본인이 가서 체험한 거는 이렇게 결제되는 게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카페 루체에서 6만 원 결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과연 혼자서 썼다고 볼 수 있어질까요? 그리고 자, 여기 또 보시면 만두나라 김마을입니다. 김밥마을. 만두나라 김밥마을. 17만 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17만 원이 과연 혼자 먹었을까요? 이게 김밥나라에서 뭐를 샀길래 17만 원을 냉동실에다 얼려놓고 꺼내 먹습니까? 김밥을. 지금 아까 처음 피해자 두 분, 그 두 분의 통장을 보셔서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오후에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일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